해발 28.000피트. 이 극한의 높이에서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함께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모든 이야기는 한 젊은 과학자의 야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과학자 협회에 제안하며 자금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조롱 어린 웃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동료들의 무시와 비웃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하늘 위로 직접 날아올라 대기권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열기구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누구도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는 미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과거 남편이 겪은 항공사고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멜리아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고도에 올라야 합니다. 목표는 프랑스인이 세운 23,000피트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몬매맨이라는 이름의 대형 열기구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모두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열기구는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해발 1.645m에 도달했을 때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임스는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며 그 새가 이 데이터를 실험실로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제임스는 이 정도 날씨면 비가 올 리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도 모두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임스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넘어져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아멜리아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폭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서는 바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임스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는 아멜리아를 무사히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운 좋게 구름 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기구는 또 다른 구름 지역으로 떠밀려갔고 아멜리아는 돌아가신 남편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그렇게 높은 고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평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든 낭만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빠르게 새로운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인이 세운 23,000피트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제임스는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을 마침내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불안해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할 때였습니다. 아멜리아는 그가 모든 장비를 챙겨왔으면서도 따뜻한 옷은 가져오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 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녀는 고도를 낮추자고 했지만 제임스는 이를 막았습니다. 그는 아멜리아를 설득해 계속 고도를 올리려 했고 그 때문에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녀는 제임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의 동료가 집으로 찾아와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멜리아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묻힌 묘지를 찾아가 참배한 후 제임스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고도였습니다. 이때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었고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급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뜻밖에도 제임스는 아멜리아의 남편이 죽은 것은 무모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과학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후 그녀는 제임스에게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사건 당시 아멜리아가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열기구가 찢어지자 그들은 무게를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더 이상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위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어 이 여정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제임스를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멜리아는 혼자서 기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은 거의 굳어질 정도였고 희박한 공기 때문에 공중에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아멜리아는 열기구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그녀는 얼어붙은 기구 밸브를 마침내 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 아멜리아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멜리아는 자신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에도 그녀는 제임스의 상태를 걱정하며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깨우려 했습니다. 제임스는 깨어나자마자 펜을 들어 자료를 기록했습니다. 비행시간은 1시간 11분, 고도는 28.600피트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는 고장나서 기온은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멜리아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눈송이가 내리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제임스는 연구 장비가 담긴 상자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고 그것이 누구에게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자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제임스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즉시 거대한 기구들을 모아 낙하산처럼 만들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최대한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의 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